우리가 사는 인생의 고민 중 대부분은 내가 뭘로 다 해결이 되냐면 내가 졸라 똑똑해지면 거의 90%는 해결이 다 됩니다. 당연히 이성 못 꼬시는 인간 존재하지 않고 물건 못 파는 인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을 꼬시고 돈 버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필수적인 능력. 서양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마인드 해킹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논리적 설명, 설득의 방식입니다.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실이다, 무엇이 맞다 이런 방식의 설명을 하고 또는 무엇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해서 아,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라는 식으로 일명 가치관적 방정식 계산의 결과로 아 그게 저 사람 말이 맞구나 또는 그리하면 이득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설득이 되면 마인드 해킹이 일어나는 방식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경로의 접근이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옛날에도 저기 한때 시리즈물로 나와서 크게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로버트 치알디니라는 교수가 자기 수업 때 진행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펴낸 책이 또 의외로 히트를 쳐서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또 히트를 쳐갖고 4권까지 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설득,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제목 설득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설득이라는 게 되게 모호하지만 서양에서 얘기한 설득이라는 것들은 다 뭐가 포함되느냐면 계약, 협상, 토론 다 이런 것도 다 설득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설득이 뭐야? 계약할 때, 비즈니스적 계약할 때, 어떤 협상을 할 때, 토론이나 논쟁을 벌일 때 상대를 다 설득하는 개념으로 서양에서는 접근하는 거예요. 요즘 세태만 보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좀 슬픈 얘기인데 요즘 독해력, 문해력 엄청 딸려서 횡설수설 이게 왜 그런지 뭐 이유들이 참 말이 많은데 국민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대졸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렇게 초고학력자 세상에서 왜 이렇게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논리력, 횡설수설하는 도대체 뭐라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너무 이게 후져서 그래서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메타 인지라도 있으면 다요. 내가 저게 좀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독해력, 문해력, 논리력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 점검이고요. 사회생활에서의 자기 점검은 뭐냐면요. 뭔가 상대방과 사회생활 속에서 오해와 갈등 충돌이 좀 종종 있는 편이면 그러니까 잘못을 따지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는지 걔가 잘못했는지 그럴 만했는지 아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퍼센트적으로 나는 학교, 직장, 모임, 친구, 동료, 연인, 가족 등 어딜 가서도 뭔가 어울리다 보면 좀 오해가 생기고 전달 사항이 잘못 전달되고 좀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오해, 갈등, 충돌 이런 게 좀 있으신 편이면 요거를 아예 안 건드리느니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본인 판단에도 그냥 난 좀 독해력, 문해력, 논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오해, 특히 오해가 좀 다른 사람하고 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또는 왜 저 사람이 그걸 그렇게 알아듣지 또는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네 이런 식의 오해를 종종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명하게 이거를 아예 안 건드리는 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건드리는데 우리 방식으로 서양 방식 서양 그리스 철학 바탕의 논리 접근이 아니라 우리식 방식의 독해력, 문해력, 논리력을 키우는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면 머리가 되게 좋아지고 맨날 그거 제가 좀 최근에 좀 듣는 얘기인데 남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고민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꺼내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상묘한 지가 거의 20년이고 사회에서도 되게 많이 상담을 했지만 남자분들 중에서 좀 똑똑해지고 싶어요라는 고민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안 똑똑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좀 힘들고 사회생활, 대인관계가 힘들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의외로 남자들이 다 똑똑해서인지 뭐 얘기를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분들 중에서의 어떤 고민 중에 제가 좀 똑똑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민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의외로 요즘 들어서 특히 여자분들한테 내가 좀 똑똑해져야겠다, 똑똑해지고 싶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약삭 빠르고 똑똑해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고 예전부터도 좀 이런 류의 상담을 남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제가 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괜히 또 이유를 또 분석해야 괜히 또 교수님 또 여혐한다고 할까봐 이유야 그냥 내비두고 그냥 제가 실제로 들었던 고민만 놓고 보면 뭐 거의 10대 10배? 예, 거의 10배 수준으로 남자 여자 이 고민이 차이가 많이 듭니다. 저도 뭐 여자분들이 맨날 그놈의 이뻐지고 싶다 무슨 뭐 매력을 가지고 싶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저도 저런 고민류에 동의하는 게 제가 여자라면요 이뻐지고 매력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냥 똑똑해지겠습니다. 똑똑해지는 게 100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고민 중 대부분은 내가 뭘로 다 해결이 되냐면 내가 졸라 똑똑해지면 거의 90%는 해결이 다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사는데 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고민들은 대부분 내가 지금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이 90%는 사라집니다. 뭐 나머지 10%야 너무 못생겼다든가 뭐 어떻게 됐다든가 어쩔 수 없는 거 빼고 웬만한 건 다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건 좀 슬프지만 좀 덜 똑똑해서요. 덜 똑. 내가 졸라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확실히 인생 고민이 줄어들고 내가 머리가 존나게 좋은 사람이면 인생 고민이 잘 해결이 됩니다. 결국 똑똑하냐 머리가 좋냐 안 좋냐의 문제인 거예요. 꼭 공부 성적이 뭐 좋다 안 좋다 좋은 대학을 갔다 안 갔다를 떠나서 어쨌든 똑똑해서 손해볼 건 없는 거지. 똑똑하면 모든 게 유리한 거지. 연애는 안 똑똑해야 되겠어요. 뭐는 안 똑똑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똑똑해지는 방법이 상명하게 존재합니다.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심플한 방식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독해력, 문해력, 논리력 따져서 예, 그냥 밑으로 제껴놓고 위에서 해봐요. 그러면 상명학 방식의 똑똑함을 어떻게 접근하냐. 오늘은 이게 메인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베이스의 이론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실천 방법만 말씀드려요. 마치 뭐 스쿼트의 원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스쿼트 열심히 하세요. 턱걸이 열심히 하세요. 스쿼트 하면 됩니다. 턱걸이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실천의 방법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아주 좀 생활 버전으로 너무 학문 버전 막 이렇게 힘든 거 말고 여러분들 평소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 드라마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뭘 볼 거야?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유행하는 거 그런 걸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따로 공부해라 무슨 책을 읽어라 이러면 하겠냐고. 무슨 문학 작품을 봐라. 심지어 내가 뭐 글을 써라 이러면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겠어, 공부를 하겠어, 글을 쓰겠어, 뭘 하겠어. 어차피 안 하는 거 맨날 떠들면 뭐해. 그래서 이미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하고 있는 거, 좋아서 하고 있는 거를 갖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걸로 제가 좀 방식을 바꿔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원래 방식은 아니야. 옛날에 유튜브, 영화, 드라마 이런 게 어디 있겠어. 그냥 책 이런 거지. 근데 정통의 학문적 방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하고 있는 버전으로 하니까 이거라도 실천해 보세요. 즉 유튜브, 영화, 드라마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던 거 그냥 계속 보시고요.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유행하는 거 그냥 보시고 그냥 시청하시고 시청하신 다음에 좀 괜춘한 거, 좀 인상 깊은 거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으면 그걸 남한테 떠드는 거. 쉽죠? 이런 걸 할 수 있죠. 내가 뭐 영화를 봤어. 되게 재밌어. 영화를 봐서 되게 재밌어.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 그러면 그런 걸 남을 붙잡고
떠들면 되는데요. 떠들면 되는데 떠드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압축, 요약,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게 이쁘더라. 뭐가 되게 멋지더라. 이런 식의 어떤 부분적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전체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줄거리를 다 포함하게 설명하는 거. 요걸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요게 어렸을 때 내 아들, 딸의 IQ를 테스트할 때 가장 좋습니다. 내 아들 얘한테 공부시키면 될까 안 될까? 얘가 커서 조금 지 앞가림은 좀 하고 살 놈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요것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튜브 영화를 봤는데 무슨 트랜스포머 영화 리뷰 이걸 봤어. 그러면 아이가 재밌게 보고 있으면 뭐라고 보냐면 야 아들아 그거 무슨 영화야? 줄거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화 평론이라기보다는 그건 되게 수준이 높은 거고 그냥 긴 거를 압축시키는 버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장편을 단편으로 요약 압축 이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짧게 얘기해봐라. 다만 짧게 얘기해도 굵직굵직한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 어떤 순서라도 좀 제대로 배치가 돼서 요약해서 얘기해봐라. 그렇지. 줄거리 요약 능력. 이걸 시켜서 당신의 아들, 딸이 미취학 아동이거나 초등학생 저학년인데 이걸 하잖아요. 그럼 당신 아들, 딸은 무조건 머리가 좋은 아이예요. 왜냐? 왜 그게 머리가 좋냐? 네가 해봐. 엄마 아빠도 잘 못해요. 응?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대굴박이 대학은 나왔는데 대굴박 나쁜 사람처럼 저런 것도 왜 제대로 못하냐 그러면 이게 자기 항상 좌파 PC적 사고 방식이 있어서 특정 사상을 중얼중얼 거리거나 자기가 느낀 뭐가 빡친다, 맞다, 틀리다, 졸라 이쁘더라, 좋았다라는 되게 지엽적인 것에 꽂혀서 얘기하는 것으로 거의 일평생의 대화를 땜빵 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데이트 때 만났는데 자기 상사역을 졸라게 하고 오늘 빡쳤던 얘기를 졸라게 해. 그러면 들으면 자기는 1시간, 2시간을 떠들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 부장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자기 그걸 어떻게 몰라? 이렇게 되물어요. 자기는 부장님 욕을 지금 1시간째 떠들었지만 막상 듣는 사람은 부장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몇 살인지 니네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자기는 그걸 기본적인 육하 원칙이라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이거를 설명을 못했다는 자체도 인식을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늘 재미가 없고 말귀를 못 알아놓고 자기가 늘 빡이 친다는 걸 모르니까 매해 반복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 감성 충전,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냐 이거를 맥락적으로 설명하는 건 과거의 버전이고 요즘은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쇼츠처럼 쇼츠 알죠? 요즘 요즘 유튜브 보면 이 영화가 어떤 영화고 어떤 장면에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한 10초, 15초 뚝 잘라갖고 자극적인 대사나 장면만 나오는 쇼츠 장면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려서 올리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만 원하고. 그러니까 그 장면은 웃긴데 이 영화에서의 이 장면이 어쩌다 나온 거고 이 영화는 무슨 영화고는 거기에 없는 거야. 왜 그렇게 쇼츠가 만들어지냐면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쇼츠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하는 것도 똑같이 자기가 얘기할 때도 마치 전체 맥락은 없고 쇼츠만 알려주는 거지. 어떤 놈이 나한테 말을 이렇게 되게 싸가지 없이 하더라. 근데 그 애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둘 사이는 어떤 관계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던 바탕의 맥락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쇼츠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회에서의 오해 망상은 깊어지고 자기 말을 상대방한테 관철시킨 능력은 점점 떨어져. 근데 웃긴 게 이게 차라리 미취학 아동이거나 또는 저학력자의 결과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대졸자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라는 얘기를 상대방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기본적인 설명 능력, 전개 능력조차 없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평소에 연습할 때 뭐 원래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오리지널 버전은 뭐겠습니까? 어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거나 영화 전체를 다 보고 제대로 된 평론을 쓴다던가 자기의 어떤 주제를 앞뒤 맥락에 다 맞게 제대로 글을 쓴다거나 원래는 이런 거겠죠. 근데 그거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맨날 유튜브 볼 거 아니에요. 맨날 유튜브 볼 거 아니에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짧은 내용 안에 좀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갖고 쉽게 딱 마무리를 져서 요약 설명을 해야 돼. 이걸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똑똑해집니다. 유튜브나 영화 등의 요약 설명을 하면 요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면 요약 설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야, 너 옷 뭐 새로 산 거냐? 이랬을 때도 아, 새로 샀어. 이쁘지? 이게 아니라 뭘 얘기해도 약간의 배경 지식과 맥락을 넣어서 얘기를 해서 마치 나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서 늘 나를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생긴다는 거야. 또 십몇 분 동안 떠드는 말이 나오는데도 보고 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아시겠죠. 특히 혜선님처럼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여미새 같은 분들은 아주 이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이 물건을 꼭 사셔야 하냐면요. 왜 오빠와 꼭 사귀어야 하냐면 하냐면은 짧게 이게 가능해야 돼. 이걸 못하면 그거 누가 구구절절히 듣고 있냐고. 이해되셨죠?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뭐 푸른들파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걸 늘 잘하셔야 돼요. 이걸 구구절절이 아니라 짧은 대화 내용 안에 전체적인 맥락을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연습을 하죠. 이 자체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늘 들으시는 이게 프리젠테이션 능력입니다. 이 프리젠테이션 능력의 가장 핵심이에요. 누가 길게 듣고 자빠졌어요. 이거 무슨 물건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어떻게 써요? 물어볼 때 이걸 짧게 압축시켜서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할 능력이 없으면 물건을 못 파고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사람을 못 꼬시는 거예요. 그렇죠. 임원이 얘기하는데 주저리 그러면 누가 그걸 듣고 있어, 높은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요즘 현대 버전으로 평소에 여러분들 영화도 보실 거고 넷플릭스 드라마도 보실 거고 유튜브도 보실 거고 뭐 주변에 약간 황당한 사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남한테 이야기할 때 특정에 꽂혀서 반대로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이해하셨습니까? 쇼츠 버전으로 특정 대사, 특정 장면 이런 위주로 좁게 설명하는 거 금지. 두 번째, 자기가 전달. 그러니까 그 새끼가 나쁜 새끼 맞지? 그 새끼 거기 그런 가게고 망해되는 거 맞지? 그거 되게 맛없는 거 맞지? 이렇게 특정 메시지 위주로의 설명을 금지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다 압축시키는 버전으로 말을 하려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십선비 유교걸 약간 기질이 있거나 감정적이거나 좀 까칠하고 항상 빡쳐서 얘기하시는 분들 잘 안 될 겁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능력이 떨어져요. 이래서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십선비 유교걸은 뭐 때문에 이 능력이 잘 안 생겨요. 자꾸 맞지? 그치? 그거 아니지? 그치? 이 사람들은 뭐가 맞다. 이것만 꽂혀갖고 맞다니까! 그래갖고 감정적이고 빡쳐갖고 이게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요약 설명을 평소에 사건, 어떤 뭐 드라마, 뭐 이런 거 등등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해서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고요. 이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범생이 같은 버전이나 뭐 재미없는 버전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던 대로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줄거리 맥락을 짧게 요약 설명하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게 내가 좀 된다. 1단계는 넘었다. 이게 초졸이야. 이게 초졸.
그래서 초절도 쉽지 않다. 요 요약 설명이 가능한 게 이게 초절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 진짜 주변에 초절자도 흔치 않어. 초절자도 흔치 않고. 두 번째는 이유를 넣고. 이유. 그러니까 맛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 이 이유가 없으면 계속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데? 이것도 똑같이 무한 반복이야. 무한 반복. 이유가 안 들어가면 무한 반복이라서 꼭 이유. 그러니까 이유 비슷한 말로 여러분들이 자꾸 논리 그러는데 이게 논리예요. 이유가 들어간 게 논리입니다. 예? 이게 이유가 들어간 게 또는 원리. 논리 원리가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이유를 꼭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 예?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러면 중졸이에요. 중졸. 이거라도 넣으면 중졸이야. 무슨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이유가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중졸이야. 그래서 이 초절, 중절도 그래서 이 고절은 진짜 하이레벨이야. 맥락도 요약이 돼 있고 이유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사례, 비교 사례가 포함이 돼 있거나 또는 상명하게 얘기하는 비유가 포함이 돼 있으면 이건 고절입니다. 초절, 중절을 넘어 이게 가능하고 이걸 습관적으로 잘 쓰는 고절 학력을 가진 사람 중 이성을 못 꼬시는 인간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그러니까 이건 여밋의 기본 필수 아이템이야. 당연히 이성 못 꼬시는 인간 존재하지 않고 물건 못 파는 인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을 꼬시고 돈 버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필수적인 능력. 그러면 겸사겸사 대졸은 뭐냐? 대졸. 그럼 대졸의 욕심. 대졸의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아요. 대졸은 딱 두 가지만 추가가 됐을 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첫 번째, 실시간 가능자. 이게 뭐예요? 증문, 즉설, 증문, 즉답. 준비 필요 없다. 거의 웬만한 게 다 삼행시 수준인 사람들. 이게 대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보고 나서 영화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생각을 한다가 이게 아니라 영화 어땠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건데? 물으면 실시간으로 바로 설명이 가능하다. 준비 필요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은 죄다 삼행시 레벨이다. 이게 대졸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시간 가능자. 웬만한 질문, 웬만한 당혹스러운 모든 질문들이 다 삼행시 수준에 이렇게 느껴지는 실시간 가능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걸 장문의 글로 실시간으로 쭉쭉 내렸을 수 있다. 쭉쭉 내렸을 수 있다. 그러면 대졸자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떠오르죠.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허접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사람 능력을 판단했던 게 바로 조선시대 과거시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과거시험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대단히 어려운 시험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시험 장원급제 이런 거 했던 사람이 실제로 존나게 천재였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율곡이 같은 사람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천재예요. 그렇죠? 돈에 들어가 있는 우리 5천원권 5천원권에 들어가 있는 요게 상명학 방식의 똑똑해지는 접근입니다.